그죠? 수일 200분 던지는 플레이 뭐 나만 알지 펩시콜라 하든지 여기 토르만 그뭐 크카 하든지. 자, 안 물어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하다가 갑자기 물어볼게. 졸릴 것 같으면. 자, 통합각 때도 했잖아, 그죠? 주기율표 만들어진 과정에서 누구 했지? 데브라이너 했고, 그 다음 뉴래? 데브라이너랑 모즐리 사이에 뉴래는 그 O로 시작하는 가민이 세 글자. 다섯 글자. 맨델레프. 야, 그거는 이제 통합각 됐고,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화가 얘기했나? 네. 옥타브설 얘기하고 하나 더 추가할게. 뉴렌지. 자, 데베라이는 새쌍, 맞죠? 새쌍 원소설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주기를 보면서 알칼리에서 리나카 그쪽을 얘기할 건데, 여기서 새쌍 원소인데 요런 애들 통합각 때 그대로 했던 거야. 그래서 리나카를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제 주기율표랑 비교를 하면 사실은 알칼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쌍이 수학적으로 양 사이드의 평균값이 가운데 값으로 나오는 이런 세 쌍을 발견했대요. 하고 사실은 얘는 지금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해당해? 리나카가 가로 세로에서 세로 쪽 경량성에 해당하는 거네요. 세로를 뭐라고 얘기하지 다른 말로? 조.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화학원에서 어떤 개념의 시초냐면 조개 개념의 시초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추가될 거야. 우리 그냥 세상 원소설 하고 끝났었거든. 자, 됐죠? 자, 그다음 뉴렌즈라는 말이 이제 새로 추가됩니다. 숫자 8 하면 딱 뭐 떠올라요? 무슨 규칙? 옥텟 규칙하고 이제 옥타브. 그래서 옥트라는 게 접도로서 숫자 8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사실 뉴렌즈가 이제 옥타브설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옥타브 법칙이라고도 얘기할게요. 자, 일단 맨델레이프 전까지니까, 모질리 전까지니까 원자량 기준을 얘기해버렸네. 기준을 갖다가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일단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화학적 성질이 8번째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8번째마다 돌아온 게 8번째마다면 이제 알칼리가 이제 8번째, 할로젠은 8번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초기에 어떤 개념? 아까는 조겠었지. 그럼 얘는 주기 개념을 이제 도입한 거겠죠. 그래서 옥타브에서 악토퍼스랑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가벼워서 넘어가고, 이제 맨델레이프가 탈모가 일어나죠. 이거 보여? 최초의 그냥 개구로 한 거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다고 엄청 머리 썼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났다고 보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이 사람까지도 아직은 기준은 원자량수. 원자량이 뭐죠? 풀어서 쓰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뭘 할 때 썼나? 탄소 기준으로 탄소가 1이 아니고 탄소 번호 그대로 해서 비율 관계로 했던 거. 그래서 최초 주기율표고,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최초니까 미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기성이 벗어나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보여줄 테지만 이 사람의 대단한 업적은 자기 발견한 걸로 끼워 맞춘 게 아니고 미발견한 게 어디에 미발견한 게 있을 거라고 공백을 남겨둔 게 좀 대단한 업적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뭐 원자량, 밀도, 끓는 점 이런 걸로 예측했다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와라.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 보면 실제로 이제 물음표 같이 이렇게 해놨죠. 자기가 몰라서 그냥 모르는 거 사이 그냥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간 게 아니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데면서 물음표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이 애칭으로 에카규소라는 게 있을 거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애칭으로 딱 했는데 나중에 그 실제는 이제 게르마늄에 해당한대. 거의 비슷하대.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거는 누구? 맨델레이프 최초 주기율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맨델레이프의 제자 모줄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바뀐다? 원자 번호 혹은 양성자 순으로. 그지? 그래서 원자 번호 개념을 정립했고, 원자 요소 날씨 일부 성질이 불일치한 거를 이제 최대한 메꾼 거죠. 그래서 원자량 순서가 아니고 양성자 수랑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양성자 수, 양성자 개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전에 아니었던 거 잠깐 예를 보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다 보면요, 이렇게 올라와라. 칼륨 다음에 아르곤이 와야 된대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그러면 안 맞잖아. 이제 이 금속이고 이 금속인데 얘는 또 아니잖아. 얘는 비활성 기체인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야 양성자로 바꿔서 이제 지금처럼 사용했더니 잘 알맞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설명 어려운 거를 양성자 순으로 바꿔서 했더니 이제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할 거야. 족이라고 얘기했다가 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 오케이? 원자과 전자수 얘기했다가 족했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됐고. 자, 이게 주기율표고요. 자, 요거 갑자기 물어보네. 주기율표 지금 보면 아는데 3주기 혹은 4주기 그러면 껍질이 3주기잖아요. 3주기, 4주기 각각에 해당하는 주기당 속하는 원소 총 개수는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 몇 개? 8개. 8개. 4주기는 18개. 18개. 지금 보면 아는데 이거를 텍스트로 갑자기 물을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알죠? 우리는 통합각 때 이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 다 붙여서 했잖아, 그지? 근데 4주기부터는 10개를 끼워 넣어서 18개로 봐야 돼. 그래서 이 밑에 걸 다 이 원소들을 묻는 건 아니고요. 몰라도 돼요. 그냥 개수가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은 뉴렌즈 옥타브설 얘도 어떤 순? 원자량. 멘델레이프도 원자량. 모듈리는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족 개념, 주기 개념 쭉 알죠? 쭉 아는데 이제 몇 주기 몇 족, 몇 족 몇 주기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통합각도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몇 족까지? 족 18초까지. 주기는 7주기 일반적으로, 그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정도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복습이야. 그냥 뭐 금속, 비금속, 그 다음 중금속에서 반도체 계열 쪽 약간 이렇게 대각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주로 왼쪽 또는 중간 부분이 요쪽이 대충 금속 계열이다. 그 다음 오른쪽은 비금속 계열이고, 그 다음 13족 기준, 외우기 쉽게 13족 기준 대각선으로 봤을 때는 중금속, 반도체로 쓰는 중금속 계열이다 하고, 그 부분만 경향성만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없던 걸 붙여서 헷갈리는 거지. 아까 했던 거 그냥 그 질문 그대로고, 3주기는 10개, 4주기는 18개. 내가 왜 8개를 했어? 8개 맞지? 맞지. 플러스 10이죠. 자, 이제 가볍게 지금은 워밍업으로 쉬운 거 풀어봅시다. 1번, 2번. 자, 2번부터 먼저 볼까? 2번은 바로 나올 것 같아서. 멘델레프는 무슨 순? 원자량 순. 현대 주기율표는 모듈리 거 따라하고 있죠? 먼저 보는 게 똑같네. 그 다음 같은 족 원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바꿔 쓴다고, 그치? 그래서 2번은 일단 2번. 자, 1번 풀어주세요. 자, 1번에 몇 번? 틀린 거는 모듈리는 뭐 어떤 순? 원자 번호 순이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옥텟 규칙 얘기해서 이제 모형으로 보는 거 연습합시다. 거의 수업의 반은 복습이야, 거의. 자, 옥텟 규칙에서 이제 최외곽 전자수. 걸렸다. 최외곽 전자수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제일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몇 개? 한 개.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개 되겠죠. 근데 원자과 전자랑 최외곽 전자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녹화해야 된다. 정말 어떻게 달라요? 최외곽 전자가 원자과 전자는 아니라. 통합 그때 했죠? 네. 어떻게 달라? 그냥 단순히 최애가 나 전혀 정확한테 그렇죠. 네, 잠깐. 소준이 갈래? 네. 소준이 봐. 최애가 전자 단순히 그냥 전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거 세는 원자과 전자 화학적 성질까지 화학적 화학 성질. 결합을 할 수 그치. 있는 최외곽 전자는 시각적으로 그냥 겉에만 놓인 거고, 여기에서 플러스 화학 결합을 하는
그까지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일 바깥에 몇 개야 몇 개야 이거 8개 맞아요? 네. 만약에 8개 채워졌으면 가민이 원자과 전자 어? 0 그지? 화학결합에 안정해서 화학결합 반응 참여 안 하니까 이 그림을 보면 원자과 전자 0 됐죠? 화학결합에 참여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헬륨 먹은 거 같네. 그래서 껍주기 외우라는 건 껍질 얘기하면 주기를 얘기한다 맞죠? 몇 번째 껍질하면 몇 주기. 그다음 다리 쌤 족을 다리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다리. 그럼 다리 일방향이니까 이렇게 같은 족이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자, 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주기율표는 2에서 3에서 12까지 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2족 다음에 3족이 아니라 뭐다? 13족이다. 요거 조심하세요. 아죠? 그래서 같은 거 아니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원소들이 주기성으로 왜 나타나냐? 당연히 아는데 가끔씩 이거를 서술형으로 낼 때가 있거든요. 왜 주기성이냐? 일단 누가 원자과 전자수가 두 번째요. 어떻게? 일정 간격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전자수란 말을 써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됐고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 간격 두고 주기적으로 같아져서 요거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덧붙여서 적어도 상관없어요. 갑시다. 3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일부러 이온을 나타내놓고 그냥 원래 원자 상태 얘기하는 거, 그지? 그러면 이 그림 보자마자 통합각대도 똑같이 요 3 플러스면 어떤 상태야? 전자 3개를 버린 상태죠, 그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면 껍질 다 그릴 필요 없고 대충 테두리 몇 개 여기서 부분 그려놓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채워넣으면 돼. 자, 그 다음 C의 이가 마이너스는 2개 얻었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2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요래 놓고 이제 보면 되겠네. 틀린 거 골라주세요. 유형이 나왔어? 몇 번 나왔어요? 3번?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봅시다.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뭐가 같으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 또는 족이 같은 족이면 되죠. 그러면 A는 지금 어떻게 돼? 0. 아니, 족이 저기요? 18족이지, 그지? B는 3족. 화면 틀리고, 그렇지. 13족. 맞아요? 18족이랑 13족.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죠. 같은 족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충분해요. 자, 그 다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자, 요게 이제 화학원에서 잘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최외각 전자가 아니고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할 때 요렇게 끊어야 돼요. 요렇게. 자, 요렇게 끊고 그 다음이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요렇게 끊어야 돼요. 그럼 요렇게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같은 주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 돼요. 그냥 이게 나란해서 여기서 F를 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지? 여기서도 요렇게 가야 되겠네. 그래서 리튬부터 요렇게까지 가야 이 네온까지가 한 주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련 그림 문제를 잠깐 보면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6번 먼저 풀고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4번부터는 유인이가 아직 안 배운 건데 일단 봅시다. 6번 먼저. 자, 끊을게요. 얘 1주기인가? 얘 2주기예요? 저건 뭐는데? 그럼 몰라도 되지 않아? 지금 요거 보고 그냥 그림만. 그래요? 자, A와 C. 자, 화학적 성질하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족이 같아야 되고 다시 또 풀어서 쓰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된다고.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려면 오른쪽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버리면 되죠. A랑 C가 다 동일 라인에 있나요? 네.
원자가 전자수 1 라인에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맞지? 이 말 이해돼요? 네. 이렇게 끄면 원자가 전수 다 1이라는 소리잖아요. 요 라인에 있으면 다 같은 쪽이라는 소리지. 요거를 잘 이해될 것 같고, 그 다음 니은 B와 C. B와 C의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은 껍주기. 기억나까? 주기가 같냐 했는데 저 C 앞에서 껐죠. 그럼 C 앞에는 2주기고 C부터는 3주기. 그지? 얘는 B는 2주기, C는 3주기. 그리고 니은 틀렸네. 자, 딕은 주기율이 나타날 거든, 그죠?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된, 이 표 그대로 반복되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딕은 맞겠네. 기획 딕은. 자, 4번 됐고. 자, 4번부터는 이제 화학원이지. 한번 보자. 표만 볼게요. 여기에도 이온을 줘놓고 보기를 보면 다 원자 상태, 순수한 상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A는 2가 플러스니까 여기 지금 나온 거에서 전자를 2개 거의가 아니라 거의. 더 얻어야 되나? 맞지? 2개 버린 상태니까 2가 플러스면. 그럼 더 얻어서 적으면 2P6에다가 플러스 3 S2 아닌가요? 아, 네. 플러스. 네. 진행된 상태. 그 다음, 잠깐. 다시 할게요. 요거 A 다시 이렇게 적을게요. 1S2, 2S2, 2P6에 3S2 됐죠? 그 다음 B는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원래대로 하나 버리면 되겠죠? 요거 6만 5로 하나 낮추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B는 1S2 그대로 적고, 아이고 그냥 적을게요. 2S2, 2P5 하나 준 거. 자, 그 다음 C 이거 똑같이 합시다. C는 어떻게 되죠? 또 2개 얻어야 되네? 그러면 4S2가 붙나요? 자, C가 2개 얻으면 되니까 1S2 어디냐? 6까지 하고 4S2 하면 되나? 그 다음 얘는 D는요? 쭉 하고 3P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할게요. 자, 기억 B는 3주기 17쪽이다. B 보니까 어디까지 적혀 있죠? 숫자가 아니 쌤 말은 요거 앞에 요거 사이즈 말하는 거 2까지밖에 안 적혀 있죠. 네. 요게 요 숫자가 뭐다? 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2까지밖에 안 돼서 2주기지 일단은. 그 다음 족을 볼 때는 요 위에 거 보라 했어요. 얘는 일단 다음 껍질에서 시작이니까 2개 더하기 5개니까 7개지. 원자과 전자수가 7개라는 거고 족은 몇 쪽? 17. 족은 맞네요. 앞에 게 틀려서 틀린 거다. 오케이. 자, 니은 A와 C는 같은 족 원소이다. A와 C는 같은 족이면 아까 그 위에 것만 봤을 때 똑같은 거 맞냐? A 보자. 3으로 넘어갔으니까 요 위에 것만 보면 2족. 그 다음 누구 C였나? C 어디 있어? 요 4로 넘어가서 요 위에 것만 보면 되니까 2족. 그러면 같은 족 맞네. 자, D가 A와 D는 같은 주기다. 그러면 사이즈 숫자만 보면 되네. A가 3이었죠. D는 3이네. 같은 거요? 그러면 니은 디귿. 그래서 4번 되겠네요. 자, 됐고 다시 PPT 잠깐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내가 PPT를 열었었죠. 자, 하나 더 있네. 미안. 5번. 이 상태에서 일단 시작할게요. 그래서 약간 경우 있으면 막 하면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했다가 이거 확인하면서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처음 것만 한번 접근하는 거 보면 일단은 1대1에서 S가 무조건 먼저 2개씩 있어야 되니까 1S2, 2S2 적은 다음에 2P4를 해서 1대1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2P4면 홀 전자 몇 개야? 두 개지. 이제 채워진 건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서 이제 확장을 더 늘린 거예요. 했더니 이제 비율이 맞네. 6개 대 6개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5번의 기억. A와 C는 같은 주기다. 그러면 사이즈 앞에 숫자만 같으면 되죠. 그러면 A 숫자 어디냐? 3까지 갔네. 맞아? 그 다음 C도 3까지 간 거네. 3P까지. 어쨌든 3이라는 사이즈까지 간 거죠. 얘는 사이즈 숫자만 넘버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3으로 둘 다 같은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수 조개 개념이니까 가장 큰 원소는 C가 아니라 지금 어디가 되지? C는 3에서 총 2 더하기 3에서 5인가요? 원자과 전자수. C는 가장 큰 원소는 5고, C가 5고, 그 다음 더 큰 놈 어디 있어? B. 그럼 S니까 S 두 개에다가 얘네들 두 개 하나 해서 총 6개인가요? 얘는 B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아니다. 자, D은 비금속 원소는 두 가지이다. 자, 비금속 원소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대략적으로 양이온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해봤을 때 대충 넘버를 다 아니까 그럼 뭐뭐 나와? B랑 B랑 비금속. B랑 그래서 쉽게 원자과를 그냥 적자. 원자과 전자수. A가 몇 개 나오냐? 2개. 그죠? 선생님 정리를 했거든요. 6개, 5개, 얘는 빵개. 그럼 요거 보면 쉽지. 원자과 전자수가 보통 1, 2, 3쪽이 다 그거잖아. 금속 계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대충 요쪽 얘가 금속이네. 그럼 얘가 비금속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금속은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틀렸고 5번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되죠? 자, 했고 또 갈게요. 자, 다시 또 쉬운 거네. 자, 다시 다 같이 풀 수 있는 것 같고. 자, 주기율표에서 위치. 금속은 왼쪽 아니면 가운데 정도. 우리는 얘를 붙였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통합각대는 붙여서 봤기 때문에 이 밑쪽에 보면 가운데도 해당하는 겁니다. 됐고. 자, 비금속은 대략적으로 오른쪽이고 13쪽 기준으로 약간 대각선이라 아니다. 비금속은 대략적으로 오른쪽이죠. 그다음 중금속은 13쪽 기준으로 약간 요렇게. 됐죠? 그래서 뭐 금속 알고 있지? 이쪽 계열이니까 양이온 되기 쉽고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 단 예외는 뭐 수은이라는 거 통합각대도 있고. 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 오케이. 됐고. 비금속 오른쪽 라인도 음이온 기체나 고체 상태. 이거 기계했고 우리 했었잖아, 그지? 할로젠 원소죠. 그래서 액체 예외는 브로민 했던 거. 얘는 비금속이라서 열 잘 안 통한다. 자, 중금속은 BC가 사실 욕처럼 하려 했는데 빙시가 자, 붕소 규소 게르마늄 얘는 내가 AS 규소 아직 비소 아이고. 그래서 다시 보면 빙시가 하면 돼요. 알았죠? 반도체 중금속 붕소 규소 게르마늄 저마늄 비소 AS는 비소. 그래서 나오면 그냥 묶을 줄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18쪽 원소는 이 자체는 금속 비금속 아니에요. 18쪽은 비금속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명칭으로 뭐요? 비활성 기체라고 그냥 다른 명칭으로 하고 얘는 비금속 같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실온 상태에서 기체 상태다. 오케이. 어디서 물? 자, 10, 14, 15 한 번에 합시다. 쉬워서. 자, 10번에 1번 금속 원소. 자, 족 또는 원자과 전자가 한두 세 개 정도면 다 금속이잖아, 그죠? 그럼 A는 하나, B는 하나 받으면 되는 거고, C는 비활성 기체니까 A만 금속 원소인가요? 그럼 맞네. 니은 A에 C 모두 이주기. 주기는 껍주기. 껍질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 이주기, 얘 이주기 맞네. 다 두 개 껍질이죠. N = 2. 그다음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건 C는 원자과 전자가 얼마다? 0이다. 조심하라 했죠. 체외각 전자가 8개지 원자과 전자. 그럼 기응이에요. 자, 됐고. 자, 14번 바로 천천히 볼게요.
자, 가는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얘 비금속이죠. 수소지. 조심해야 돼요. 가는 예외입니다. 얘 비금속. 자, 그럼 보자. 기억. 어디? 몇 보이지? 아, 뒤쪽이구나. 자, 가와 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누구 때문에 아니다. 가 때문에 아니다. 맞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니은. 다는 중금속은 나와 라의 중간적 성질이다. 그래서 반도체, 그지? 도체면서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부도체인데 조건에 따라서 이제 도체인 거. 통합각돼 있고요. 자, 마는 비금속성이 가장 크다. 조심해냈죠? 마 자체는 비금속성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비활성 기체의 그룹으로 따로 묶임. 반응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니은만 답인가요? 오케이. 맞죠? 네. 자, 그 다음 5번.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가 속한 영역 어디에요? 라고 뭐라 얘기하면 될까? 왜 음이온이 되기 쉽니?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맞나? 만족하기 위해서 뭐처럼 되려고 한대요? 그쵸?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하면서 오른쪽과 같은 비활성 기체 형태의 전자의 형태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쓰면 되겠죠? 여기는 PPT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자, 9번, 12번. 9번, 12. 자, 9, 12. 자, 일단 여기 미리 밑에 결과적으로 구분해 놨네요. 근데 리튬하고 마그네슘은 금속인데 따로 띄어져 있네. 그러면 금속인 경우가 아닌 가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리튬과 수소의 공통점은 뭡니까? 원자과 전자수도는 족. 그지? 둘 다 맞는 말이고, 그러면 딱 봐도 디귿인가요? 요게 지금 가의 기준이게 되겠네. 한번 디귿 일단 합시다. 자, 그 다음 지금 나는 마그네슘하고 염소가 있는데 일단은 나로 가서 얘 아니요 기준으로 적절한 건 뭘까요? 전기. 얘는 전기를 통하고 얘는 전기를 안 통하겠죠. 그럼 전기 니은이니까 니은이겠네요. 됐습니까? 기은 둘 다 이주기니까 안 맞죠? 이주기가 아니고 거꾸로 됐지, 그치? 염소가 이주기고. 자, 그러면 몇 번인가요? 5번? 자, 12번 갈까요? 다시 또 연습하는 거네. 오비탈 연습이죠, 그치? 바닥 상태니까 정석대로 한다면 족은 위에 거 보면 되죠. 몇 족이야? 4족. 금속인가요? 4족이면 3족까지가 일반적으로 금속이죠. 3족인가요? 사이즈 2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원자과 전자수는 인가요? 4죠. 그럼 홀 전자수인가요? 자, 왜 맞아요? 박스 채워봅시다. 1s2 전자 요렇게, 그 다음 2s2 요렇게. P부터는 일단 3개로 놓고 홀 전자 먼저 채워야 되죠. 2p2니까 하나 둘 끝.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홀 전자가 하나씩 있는 놈은 2개 있는 거 맞네요. 그러면 12번에 5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쉽게 하죠? 자, 그 다음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할게요, 쌤이. 그 다음 실력업 1번. 오케이, 실력업 1번. 주기적을 써놓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적은 거는 볼게요. 1조. 그죠? 리튬이 얘도 1쪽이네. 플로르는 하나 작으니까 7쪽이 아니고 17쪽. 나마 얘는 2쪽. 주기로 가. 1주기. 리는 2주기인가요? 플로르 몇 주기? 2주기. 목이 아프다. 마그네슘이냐? 3주기. 일단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자, 첫 번째 원자과 전자가 1인 놈. 그럼 1쪽인 놈. 그지? 그러면 수소랑 리튬 이렇게 구분하고 이쪽은 플로르 마그네슘 이렇게 되나? 그럼 전기 잘 통하는 거는 금속이니까 여기 마그네슘이고 여기 플로르. 자, 됐죠. 자, 가는 밑에 봐야 되겠다. 그죠? 자, 기억 봅시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그럼 죽이지. 껍질 수가 가장 큰 거는 뭐다? 요거죠. 그러면 요거 마그네슘 D가 맞네요. 그러면 요거 맞고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족으로 보면 되나요? 그럼 F죠. 이것도 맞네. 그럼 이것도 맞네요. 자, D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속하는가? 얘 둘 다 수헬리. 둘 다 1쪽이라서 둘 다 왼쪽에 속하지. 그럼 가릴 수가 없는 거니까 틀렸겠네. 그럼 기억 니은에서 1번에 3번 되겠습니다. 내가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알칼리 금속은 리나칼루. 그래서 됐죠? 그래서 수소 빼고 1쪽이다. 그냥 1쪽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수소 빼고 1쪽.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랑 물과 쉽게 바르는 거 통화각대 한것 같고 양이온 1가 양이온 되기 쉽다. 또 쉽죠? 자, 새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2조. 자,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좀 배울게요. 그래서 이것도 초등교수를 좀 외워야 되겠죠. 주먹 맞으면 토 나올 수도 있죠. 배 맞으면. 대마가 스 라고 외웁시다. 배 맞으면 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 배마가라고. 배마가 스 이렇게. 배마가. 알칼리 토금속에서는 배마가스. 넘어갈게요. 알아서 외우세요. 그래서 이종원소는 배마가스, 스트론튬. 자, 알칼리 금속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합과 할 때 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사실 이거 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알칼리만 밑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왼쪽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이지. 그러니까 토금속보다 알칼리가 더 센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두 개 비교했을 때는 토금속보다 알칼리가 더 크다. 자, 빨리 살아나세요. 자, 그 다음 비금속과 반응해서 얘는 이가니까 이가 양이온 되는 거 쉬운 거 당연한 거죠. 요 말은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만 추가된 거고요. 자, 할로젠 원소도 했죠. 풀연부화. 얘도 17쪽이고 반응성 크고요. 얘는 1가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다음 비활성 기체도 했죠. 헬레아 정도만 알면 됩니다. 18쪽 원소 반응 안 해서 얘는 비금속이라고 취급 안 한다 했어요. 반응하지 않고 모두 얘는 기체 상태다. 오케이. 자, 갑시다. 16번 할게요. 자, A와 B는 금속이니까 이제 이쪽 라인이겠죠, 그죠? A, B인지 B인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 C, D가 이쪽이다. 이것도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 자, 두 번째부터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다 말은 족이 가장 작은 거죠, 그죠? 그럼 A가 제일 왼쪽이니까 자동으로 B가 오른쪽인가요? 그 다음 전자 껍질 수가 D가 C보다 크다니까 D가 제일 밑에 있는 거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너무 쉽네 이거는. 자, 기억 A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죠? 리나칼루 쪽에 1쪽이니까 알칼리 금속 맞네요. 니은 B와 D는 껍질 수가 같다. 아니죠? 껍주기. B는 2주기인데 D는 B가 3주기네. 3주기고 D가 4주기네요. 그래서 틀렸네. 디귿 비금속성은 자, 요것도 아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되죠. 요거는 이미 할로젠 위로 뺐죠. 그럼 C가 D보다 큰 거 맞죠?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잠깐만요. 이게 바로 아닌 것 같아서 PPT가 아니고 사실 맞네요. 자, 11, 12, 17. 자, 요것도 지금 17이 경우수를 좀 따져야 돼. 11, 17. 11번 보면 할로젠 성질. 그래서 풀연부에서 염소가 지금 빠져있네 사이에, 그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염소는 실온 상태에서 고체. 그러면 이 경량성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염소는 실온 상태에서 고체가 아니라 그렇지. 어? 뭐야?
기체 아니야 기체? 기체죠. 기기했고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땡. 자, 그다음 니은 끓는 점은 염소가 플로린보다 높다. 그렇죠? 오른쪽 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디귿 염소의 수소 화합물의 화학식은 HCl이다. 뭐 당연하죠. 이게 뭐야? 플루오로화 뭐 할로젠 원소 맞죠? 염화 수소. 이렇게 니은 디귿. 11번에 4번이고, 자 17번 한번. 이게 아마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을 걸요?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 약간 주기율표 대략적으로 해놓고 왼쪽 좌측 우측 대략 표시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쌤도 일단 멈추고, 자 일단 읽으면서 할게요. 3주기에 속하는 거 BC. 일단 여기 적어놓자. 자 BC인데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니까 저 라인에다 갈게요.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껍주기죠. 껍주기는 D가 C보다 크다. D가 C보다 크다. 근데 BC가 3주기인데 그럼 D가 4주기에 있다는 거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전기가 통하는 원소는 C랑 D다. 그럼 C랑 D는 대략적으로 금속 쪽에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럼 C랑 D니까 B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쪽에 있다고 할게요. 그냥 전기 안 통한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CD고. 오케이, 그럼 됐고. 그럼 뭐 남았지? 네 번째인가? 같은 쪽에 속하는 원소는 A와 D다. 그럼 A도 같은 같은 쪽이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몇 주기라는 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22하라고 나와 있네. 어디 가냐? 22하니까 이쪽은 대체적으로 같은 쪽이라 하려면 3주기 4주기가 아니고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 대충 A가 있어야 되겠나? 그럼 요렇게 계략적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 A, C, B, D 요렇게 됐나요? 그래서 A, C, B, D 요렇게 가네. 소수령 내기 참 좋네. 자 됐고, 이거 했고요. 자 그 다음 한 번만 볼게요. 오비탈 홀 전자수 매칭시키는 거 펴보고 오비탈 박스 좀 바로 보는 연습할게요. 자 첫 번째는 1S는 두 개 채워지니까 이 원소 칸 하나가 그냥 전자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1S1, 1S2가 되니까 요 두 개가 그냥 1S라는 박스에 해당한다. 오비탈 박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2S 박스. 그 다음 여기서는 2P 박스겠지. 이렇게. 그 다음 3S 박스, 3P 박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 정도 보면 되고,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요. 요게 2P를 좀 쪼개면 요게 2PX1, 2PY1. 이제 XY 하나씩 채울 거잖아. 일부러 쓰는 게 두 개씩 나오는데, 그 다음 얘가 EPZ1. 그 다음 이제 다시 하나 더 채울 수 있겠지. 다시 EPX2. 그지? 근데 순서는 상관없지 않아요? 바닥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바닥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EPY2, EPZ2.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조금 좀 풀다가 조금 빠르게 풀고 싶으면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알죠? 자, 갑시다. 7번, 8번. 요거는 그냥 쉬운 문제고 아마 그 다음 실력업이 좀 연습하는 것 같아요. 7번, 8번. 뭐 7번, 8번은 쉬워서 선생님 천천히 하고 있을게요. 자, 7번. 요거는 그냥 보면서 보면서 할게요. E와 G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같은 족이냐 이 말인 거죠. 같은 족 맞네? 오케이, 맞고. A, C, D 벌써 A가 틀렸죠. A는 예외적으로 수소는 금속 원소가 아니다. 일단 요거 제껴서 바로 그냥 틀렸다 할게. 그 다음 D가 B, 비활성 기체네.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얘는 이온 자체가 아니고 그냥 비활성 기체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반응 안 한다. 그래서 7번은 1번 해당하겠네요. 자, 8번도 그냥 유사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 기억 A에서 이중 금속 원소. 그러면 요 DB밖에 없지. A는 아니니까. 그럼 두 개인가요? 두 가지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렇지? 니은 바닥 상태에서 차곡차곡 쌓았을 때 B와 C에 들어있는 전자 껍질, 껍주기 같은 주기냐 이걸 본 거지.
B가 같은 주기 라인 맞죠? 맞는 거네. 자, 디귿 바닥 상태에서 D와 E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기억나 아까 얘가 3s 자 D까지면 3s1이라고 봐야 되나? 맞아요? 3s1, 3s2인데 D까지만 보면 3s1이고 요거는 지금 3p를 꽉 채운 건가요? 3p6로 봐야 되나? 맞아요? 그럼 오비탈이라는 건 쌤 쉽게 해서 뭐 했어요? 박스 개수 생각하라 했거든? 이미 다르지. 얘는 한 박스고 얘는 세 박스잖아.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틀렸네요. 8번에 니은만 맞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13번 이 맞나? 네. 잠깐만요. 자, 13번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아, 얘는 다행히 이온도 아니고 원자네. 쉽겠네. 2번 어렵죠. 실력은. 실력 2, 3번이 조금 선생님 계속 켜놓고 있네. 자, 13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온도 아니니까 바로 볼게요. 자, 금속 원소. 그러면 일단 얘는 수소죠. 그다음 이 S1은 얘는 누구야? 세 개니까 수헬 리튬인가? B는. 그다음 C는 위에 뭐 전자수 7개니까 누구야? C. 질소 아닌가? 질소죠. 그다음 요거 2개, 2개, 6개 하나. 그럼 총 넘버링 어떻게 되지? 11. 그러면 나만 알지. 나트륨인가? 이렇게 원소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하고 무슨 원소인지 보면 조금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움. 금속 원소는 두 가지입니다. B랑 D. 리튬, 나트륨 두 가지 맞네요. 그다음 니은 A, B, D는 같은 족이다. 족이면 요거 놓인 거 뭐랬죠? 1. ES에서 1. A, B, D. 1. 다 1, 1, 1, 1이네. 그럼 같은 족 맞아요. 자, 그다음 디귿.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크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그 해당 사이즈에서 보라 했죠? 그럼 C가 보자, C. 원자과 전자수. C. 몇이에요? 5인가요? 맞아요? 나머지는 얘 원자과 전자수 1, 얘 1, 얘 5. 원자과 전자수 적을게. 원자과 전자수 1, 1. 얘는 같은 숫자에서는 5. 그 다음 얘는 1. 그러면 C가 제일 큰 거 맞네요. 그러면 기울기 ND가 돼서 다 맞는 5번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도전합시다. 2번 실력은. 자, 오케이. 자, 일단은 계략적으로 쌤이 그냥 이렇게 오비탈 박스 채워지는 거 약간 안 맞긴 한데 이렇게 보면 매칭시켜서 보면 쉽겠죠. 자, 첫 번째 줄에 A와 C가 오비탈 수가 같대요. 그러니까 박스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쪽이랑 한 건너뛰게 되면 무조건 박스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럼 오른쪽 14, 15, 16 중에 두 개가 어떻게 짝이 된다는 건데 14까지 가면 오비탈 박스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박스는 14까지 가면 4개인데 15까지 가면 5개지. 정정. 이게 하나. 그 다음 이게 2개. 그 다음 이렇게 3개가 되나? 맞아요? 14랑 15에 놓이게 되면. 다시 할게요. 14쪽에 일단 요거 첫 2주기로만 일단 볼게요. 이렇게 하나. 요까지 하면 14쪽인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까지 간 거지. 14, 16으로 내가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 2개 만약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홀전자 P 먼저 쳐야 되니까 이거 안 돼? 혹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요 두 개를 본 거야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뭐 A와 C가 오비탈 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매칭되면 다르죠. 박스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지금 15, 16으로 잡게 되면 여기서 다시 채우면 다시 이렇게만 채워지니까 박스 수는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잡아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15, 16 쪽 라인에다가 일단 AC를 배치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닥 상태의 원자의 홀 전자 개수는 A가 B의 두 개다. 요거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홀 전자를 따졌을 때 A, B니까 일단 AC는 요게니까 B가 요쪽에 있는 건가요? 그럼 B가 요 라인에 있겠다. 그럼 홀 전자는 얘는 무조건 하나지.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두 개인 거면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A는 어디 위치에 있으면 되겠다? 제일 16쪽, 그렇지. 그럼 자연스럽게 AC 요렇게 갈까? 그지 돼? 두 배 관계니까 얘가 무조건 홀 전자 한 개니까 홀 한 개니까 A가 두 개여야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뭐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의 수는 B가 A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B가 A보다 큰 거는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높다는 거요? A보다 B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AC로 AC 뭐 이렇게 잡으면 이쪽이 B야 되는 거네. 그럼 최종적으로 위에다 덧붙여서 쓸게요. 색깔 노란 걸로 할까? 주황 색깔로.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B 됐지? 그럼 아까 CA였나? CA 요렇게 돼야 되네. 맞아요? S가 어디 있어? S 오비탈이 받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가 상대적으로 S 대 B가 크다며. 자, 해볼까? 3주기 1쪽. 얘는 그러면 S가 몇 개야? 1S2, 3, 2S2, 3S2. 오비탈의 전자수. 몇 개인가? 맞아요. P는요? 2P6.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끝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1로 가면 어떻게 돼? P가 훨씬 작잖아. 요거 지금 체크하려는 거 아니야? B가 이쪽일까 이쪽일까? 저거 체크하면 뭔가 3주기를 좀 요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P가 6개 꽉 찬 거 맞지? 66에 1 정도 비율인가? 근데 B가 이쪽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맞지? 얘는 2주기 1쪽으로 가게 되면 S분의 P는 1S2, 2S2고 P는 뭐요? 없네? P가 없죠? 2S1이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P는 없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이쪽이 큰 거 맞지? 그래서 B, C, A 배치됐으니까 각각 해당하는 게 뭐지? A가 2주기 16이니까 산소인가요? A 산소 맞아? 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 P는 나만 알지, 나. 나트륨. 그럼 요건가요? 3번 요렇게 되겠네. 자, 한 번만 더 제가 스탑 할 테니까. 자, 마지막 파트. 자, 여기서 A, E, F는 전기 잘 통하니까 금속 요쪽인가? 여기 A, E, F. 그 다음 나머지는 C, D, F인가? 아니네, 좀 봐야 되겠다. C, D, E, F가 총 전자수 빼기 원자과 전자수 값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 전자 개수의 원자과 전자수. 그러니까 이걸 낱개로 생각 카운트했을 때는 총 전자수지. 한, 둘, 셋, 넷, 다 되고. 그다음 원자과 전자수를 빼봐봐. 무슨 말이야? 같은 주기에 있다는 거야. 잘 봐봐. 그지? 얘는 같은 주기.
그럼 A, E, F인데 C, D, E, F 이 네 개니까 딱 요 네 칸을 채우려면 요쪽이네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EF니까 요쪽에 EF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쪽이 CD가 있어야 되겠네. 일단은 맞아요? 그러면 요게는 A로 자동이네. 가면 뭐 남았지? 요게 C 뭐 남았지? B 남았나? 그럼 요거 자동으로 정해지네. 그럼 EF랑 CD 쪽 봤을 때 A와 F가 같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같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A랑 F. 그럼 요거 E 자동. 그다음 B와 D가 이렇게 같은 화학적 성질이니까 같은 쪽이니까 DC 이렇게 이제 마감되는 거네. 자, 그러면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 같은 껍질인가요? 맞네요. 자,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 C 맞아? 그다음 DEF의 안정한 이온 전자 배치는 모두 같아요. DC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E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에 3번 되겠습니다.